안녕하세요. 뉴스와 사람들입니다. 박성재가 또 구속이 기각되었습니다. 지난 10월 구속영장 기각 사유에서 충격적이었던 건 위법성에 대한 다툼의 여지가 있다. 이것이 고스란히 윤석열 무죄 논리가 가능하다는 우려를 낳았었지요. 영장 기각 사유 중에서 제일 납득하기 어려운 것이 박성재가 이 계엄의 위법성에 대해서 정확히 인지했는지 다툴 여지가 있다. 이런 얘기잖아요. 네. 여기서 박성재를 윤석열로 바꿔도 말이 돼요. 그러니까요. 네. 예, 그래서 지귀현이 이제 이번 판결에서 윤석열은 이 계엄이 위법하다고 인지하지 못했을 것이다 라고 전제를 하고 무죄 또는 공소기각 판결을 내릴 수도 있다. 네. 그리고 나서 이제 물어보는 거죠. 어떡할래? 어떡할래라고 묻는 거예요. 자, 그런데 이번 기각 사유 역시 여전히 다툼의 여지가 있다는 겁니다. 재판부는 종전 구속영장 기각 결정 이후 추가된 범죄 혐의와 추가로 수집된 자료를 종합해봐도 여전히 혐의에 대한 다툼의 여지가 있다. 불구속 상태에서 충분한 방어 기회를 부여받을 필요가 있다고 판단된다. 현재까지 확보된 증거 및 수사 진행 경과, 일정한 주거와 가족관계, 경력 등을 고려하면 향후 증거를 인멸하거나 도망할 염려가 있다고 보기 어렵다. 라고 밝혔습니다. 자, 박성재가 뚫리면 검찰 삼청동 안가 당정대 회의로 드러난 국힘이 뚫리는 것인데, 이러니 지금 코너에 다다른 국힘과 정치검찰에 조희대 사법부가 붙었다 이겁니다. 그렇다면 이재명 정부와 민주당에는 국민이 붙겠지요. 잠자는 사자를 깨운 듯 곧 서초동은 제2의 빛의 혁명지가 될 것입니다. 정당 해산될 국힘의 막장을 보여주는 행태가 딱 이것이었습니다. 국민의힘 곽규택 의원 나오셔서 5분 자유발언 해주시기 바랍니다. 인사 안 하고 올라옵니까? 잠깐 중단하시죠. 자, 조용히 하시죠. 국회의원이 올라올 때 국회의장한테 인사하는 것은 법적 사항은 아닙니다. 그런데 국회의원이 국회를 대표하는 국회의장한테 인사하는 것은 국회에 대한 예의고 또 국민에 대한 예의입니다. 그거를 지키자고 하는 것인데 이것을 그렇게 마음대로 훼손하면 결국 모두에게 전혀 도움이 되지 않습니다. 장동혁은 우리가 황교안이라는 발언이 국힘 내부에서도 비판이 일자 자신은 준비된 발언만 한다. 즉흥적으로 한 게 아니라 계획된 발언이다. 시차를 두고 효과가 나올 것이다. 윤석열 전 대통령을 면회하고 온 것도 반응이 좋다. 라고 언급했다는 보도가 나왔습니다. 그야말로 내란당에 쐐기를 또 박는 것 아니겠습니까? 이에 대해 박지원 의원은 내란 세력들 점입가경, 윤석열 면회를 갔던 장동혁 대표는 헌재를 때려 부셔야 한다. 중앙선관위 선거조작 등 부정선거론자들의 주창자인 황교안 전 대행 체포영장 집행 및 구속영장 청구에 우리가 황교안이라고 선동, 정신이 나가서도 많이 나갔습니다. 회복 불가능하고 회군 불가능한 루비콘강을 건넜습니다. 역사와 국민은 정당 해산으로 응징 심판할 것입니다. 라고 일갈했습니다. 자, 국힘의 전현직 당대표, 원내대표들을 보면 황교안, 나경원, 김기현, 추경호, 권성동, 장동혁 등 화려합니다. 2년 징역형을 구형받은 나경원은 곧 1심 판결이 예정되어 있고, 계엄 당시 추경호와 똑같이 윤석열과 통화했고, 권성동은 감옥에 있고, 추경호는 내란 중요 임무 종사 혐의로 체포동의안이 국회 본회의에 보고되어 27일 표결해 있고, 김기현은 배우자가 김건희에게 명품 가방을 준 것이 들통났고, 이것을 김건희 특검은 통일교를 동원해서 김기현의 당선을 도운 대가로 보고 있으니 곧 수사각입니다. 내란의 불법 선거에 정당 해산을 수십 번을 하고도 남을 판이 아닙니까? 국힘과 같은 처지인 찐윤 정치검사들 역시 상황 파악 못한 오만방자한 난동이 어떤 대가를 치르게 될지 민주당이 조목조목 보여주고 있습니다. 정청래 대표는 의원총회에서 이렇게 발언했습니다. 검사들의 집단 항명이 지금 많은 국민들의 분노를 자아내고 있습니다. 저는 명백한 국기문란이라 생각합니다. 바로잡아야 합니다.
법무부 장관은 보직 해임, 징계 회부, 인사조치 등 가능한 합법적인 모든 수단을 다 써야 할 것으로 생각하고 그렇게 해주실 것을 주장합니다. 이런 사람들이 마치 정의의 사도처럼 떠들다가 피해자 코스프레를 하며 옷을 벗고 변호사 개업을 해서 전관 예우 받으면서 떼돈 버는 그런 관행도 이번에 그 고리를 끊어야 합니다. 연일 원내대표께서 목청껏 주장하시는데 검사징계법도 바꾸고 일반 공무원과 똑같이 그런 처벌을 받을 수 있도록 우리가 그 법도 시급히 개정해야 될 것 같습니다. 국정조사든 청문회든 특검이든 우리가 할 수 있는 일을 다해야 할 것입니다. 이어 김병기 원대도 이렇게 발언했지요. 정치검찰의 학명이 도를 넘고 있습니다. 사실상 쿠데타여 반란입니다. 법 위에 자신을 둔 자들의 광기가 주권자인 국민께서 지켜낸 헌법과 민주주의를 정면으로 위반하는 사태로까지 번지고 있습니다. 우리 민주당은 이제 행동으로 보여줘야 할 때입니다. 의원님들의 총의를 모아서 오늘 진실규명을 위한 국정조사 요구서를 이번 주 내로 제출하도록 하겠습니다. 국정조사에 이어서 필요하다면, 필요해질 것 같습니다. 특검을 추진하겠습니다. 김영민 법사위 간사는 다음과 같이 밝혔습니다. 검찰의 제2쿠데타에 대해서는 감찰 및 징계로 신속하게 대응해야 합니다. 징계받은 검사들, 변호사 개업 제한 추진하고 정계 진출도 제한하겠습니다. 검사들이 서로 사표를 쓰겠다는 소식이 있는데 징계 사유가 있으면 사직이 금지됩니다. 집단항명은 모두 징계 대상이니 사표 수리 안 됩니다. 그리고 다음과 같이 기자회견했습니다. 오늘 우리는 징계를 받은 전현직 판검사의 변호사 등록을 일정 기간 제한하고 대법원장, 헌법재판소장, 검찰총장 등 고위직 판검사를 지낸 사람들의 변호사 개업을 일정 기간 제한하며 공직 퇴임 변호사 활동 내역의 투명성을 대폭 강화하는 법률 개정안을 발의하고자 합니다. 최근 수년간 고위 법조직 출신들이 퇴임 직후 대형 로펌에 영입되어 정관 비리 논란을 반복해왔습니다. 그리고 재직 중 징계를 받은 판검사가 아무런 제약 없이 변호사로 개업하여 사건을 수임하는 관행도 지속되고 있어 국민 신뢰를 심각하게 훼손하고 있습니다. 특히 특정 징계를 제외한 나머지 징계를 받은 경우 변호사로 개업해 수임 활동을 하는 사례, 고위직을 지낸 법관, 검사가 퇴직 즉시 특정 사건에 관여하거나 로펌, 고문, 파트너로 활동하면서 사실상 영향력을 행사하는 행태, 사건 수임 내용을 투명하게 공개하지 않고도 면책되는 현행 제도의 허점 등이 반복되면서 국민들은 더 이상 전관 카르텔을 묵과할 수 없다는 강력한 메시지를 보내고 있습니다. 사법신뢰는 한번 무너지면 다시 세우기 어렵습니다. 이제 국회가 책임지고 개혁하도록 하겠습니다. 이번 개혁안은 4가지 핵심 사안을 담고 있습니다. 첫째, 징계받은 판검사의 변호사 등록을 제한합니다. 징계 종류와 비위의 중대성에 따라서 1년에서 최대 5년까지 변호사 등록 및 개업을 제한합니다. 국민을 기망한 중대한 비위로 징계를 받은 경우 그 공직을 통해 쌓은 영향력과 지위를 기반으로 해서 즉시 변호사 활동하는 그동안의 잘못된 관행을 원천적으로 차단하고자 합니다. 둘째, 특정 고위직 판검사의 일정 기간 개업을 제한합니다. 대법원장, 대법관, 헌법재판소장, 헌법재판관, 검찰총장과 그 직무대행 등 특정 고위직 판검사들에 대해서는 3년간 변호사 등록을 제한합니다. 셋째, 공직퇴임 변호사의 수입 내역을 투명하게 관리하고 이를 제대로 신고하지 않은 경우 처벌을 강화하도록 할 것입니다. 변호사는 수입 내역, 자문활동, 공직퇴임 변호사는 수입 내역, 자문활동, 고문계약 등을 주기적으로 보고하도록 하고 있고 이를 국회에도 제출하는 개정안을 발의합니다. 한편 주기적으로 신고하는 자료에 대해서는
공개 자료로 전환해서 국민이 직접 확인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고의로 허위 보고하거나 신고를 거부하는 경우 처벌을 강화해서 제도의 실효성을 확보하고자 합니다. 넷째, 판검사의 공직선거 출마를 퇴임 후 3년간으로 제한합니다. 구체적 사건을 다루는 판사와 검사가 자신의 정치적 이익을 위해 사건을 조작하거나 왜곡할 가능성을 차단하겠습니다. 이번 개정안은 사법 신뢰 회복과 법조 생태계의 투명성 제고를 위한 제도적 개혁입니다. 불법, 편법, 전관 비리의 통로가 제도적으로 차단될 것입니다. 징계받은 법조인이 아무런 제약 없이 다시 법조 시장으로 진입하는 잘못된 관행을 뿌리 뽑을 것입니다. 고위직 판검사가 영향력을 기반으로 하는 부적절한 활동을 하는 것도 근본적으로 차단될 것입니다. 국민에게 공직 퇴임 변호사의 사건 수임 정보가 공개되면서 사건 로비, 청탁, 소개 등의 음성적 의혹도 사라지게 만들 것입니다. 사법부와 검찰 조직은 강력한 권한을 부여받은 만큼 더욱 높은 수준의 책임성과 투명성이 요구됩니다. 이 개정안이 그 첫걸음이 될 것입니다. 개별 사건을 다루는 사람이고 정의를 다루는 사람, 진실을 다루는 사람들입니다. 그런 사람들에게는 그렇지 않은 일반 국민들에 비해서 고도의 준법 의무와 도덕성이 요구되고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대한민국 법조계의 현실은 그들의 양심에 기대서 정당한 그리고 정의로운 결과를 기대하기 어렵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이번 개정안을 통해서 법조계의 오랜 관행 그리고 전관 비리로 점철되어 있는 잘못된 관행들을 일거에 해소하고자 합니다. 김경호 변호사는 검난 검사들을 경찰청에 고발했습니다. 각 지방경찰청 검사장을 비롯해 30명의 검사가 해당되는데 고발한 이유를 다음과 같이 밝혔습니다. 피고발인들은 국가의 법질서를 수호해야 할 검찰 조직의 고위 간부들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들은 자신들의 법리적 판단이나 정치적 성향에 맞지 않는다는 이유로 상관의 적법한 지위를 거부하고 불법적인 집단 행동을 통해 조직의 질서를 파괴하고 국가적인 혼란을 야기하였습니다. 이는 법치주의의 근간을 흔드는 중대한 범죄 행위며 이러한 행위가 용인된다면 앞으로 그 어떤 공무원 조직에서도 기강을 확립할 수 없을 것입니다. 고발인은 이 사건의 진상을 철저히 규명하여 피고발인들의 불법적인 집단 행위에 대해 엄중한 법의 심판을 받게 함으로써 무너진 공직기강을 바로 세우고 법치주의를 수호하고자 본 고발에 이르렀습니다. 부디 철저히 수사하여 피고발인들을 엄벌에 처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 검사독재 정권과 이를 배양하고 뿌리내렸던 내란 정당, 위헌 정당을 신속하게 완전 괴멸시켜야 합니다. 이상 뉴스와 사람들이었습니다. 시청해 주셔서 감사드립니다.